좌표 공간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ABC가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 알파에 대해서 각 점 ABC와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D알파라고 합시다. 자, 조건 보면 평면 알파는 선분 AC와 만나고 BC와도 만납니다. 그 다음 평면 알파는 AB랑 만나지 않는데,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금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적당히 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점 ABC가 있어. 적당히 뭐 한 이 정도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자, 평면 알파가 선분 AC랑 만나고 BC랑도 만나고 그 다음 AB랑은 만나지 않게 평면 알파를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면 알파가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 알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자,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 알파 중에서, 자, D알파가 뭐였냐면, D알파는 점 ABC와 평면 알파 사이의 거리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D알파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A하고, 지금 이 그림에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A에서 평면 알파까지 거리는 이 길이고요. B에서 평면 알파까지 거리는 이 길이고 C에서 평면 알파까지 거리는 이 길이에요. 이 세 개의 길이 중에서 D알파는 여기 길이, 요 초록색 길이, 이게 D알파가 되겠죠. 가장 작은 게 이거니까. 자, 그래서 D알파는 이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값 이렇게 됐는데,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면 알파 중에서 D알파가 최대가 되는 평면이 베타래요. 그럼 D알파가 더 커지게 만들어 보자고. 그럼 알파를 옮기는 거야. 알파를 옮겨서 알파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C로부터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띄워볼게요, 선생님이. 띄워보면, 자, C에서 알파까지의 거리가 조금 더 길어졌죠. 대신 B에서 알파까지의 거리가 짧아집니다. 아까보다 짧아지고 A도 좀 여기 같은 경우는 짧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짧아질 건데 계속 이렇게 알파를 점점 올리다 보면 어떤 순간이 발생할 거냐면, C에서 알파까지의 거리는 점점 길어지는데 반해서 B에서 알파까지의 거리는 점점 짧아져서 가다 보면 이 두 길이가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이 길이가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야. 자, 됐죠? 그럼 뭐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림이 조금 지저분해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다시 그려서 표현을 해보자. 자, C가 이런 데 있을 때 C를 조금 더 이쪽에다, 알파가 이쯤 갔을 때 D알파랑 B알파가 이제 거의 같아지는 거죠. 이 길이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A까지의 거리는, 이건 뭐 좀 길 거고 이 그림 상황에서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황에서 이걸 더 들어 올려 버리면 이 길이가 작아지니까 D알파가 오히려 줄어든다고. 그래서 더 올리면 안 되고요. 올리진 말고 이제 회전을 시켜 볼 건데요. 일단 BC를 연결했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의 길이도 같을 거야.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돼서 이 상황에서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회전을 시켜볼게. 알파를 요걸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똑바르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D알파 값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지금 BC의 중점이야.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가 똑같아질 거야. 대신에 이제 A까지의 거리는 조금 더 짧아지겠죠. 조금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다 보면 어떤 순간이 발생할 거냐면 이런 순간이 발생할 거예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지게. 다시 또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그려줄게. 자, A, B, C가 있는데 BC가 좀 가까운 거였다 하면, 이게 짧았다고 하면 중점을 지나도록 하면서 A랑 B까지의 거리가, B에서 알파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도록 회전을 시켰을 때 여기 길이가 이제 모두 같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D알파가 지금 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왔을 때 계속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D알파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이때가 D알파 제일 긴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ABC를 포함하는 평면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가정하고선 지금 그리고 있냐면 이 ABC를 포함하는 평면에 평면 ABC랑 알파가 평면 알파가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꼭 수직일 필요는 없잖아. 이게 보면 봅시다. 이거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드네. 자, 예를 들면 B 입장에서 봅시다. B가 있는데 수선의 발 내렸어요. 이렇게 있었어. 근데 이 평면을 자, 여기 이 선에 대해서 조금 회전을 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킨 거죠. 회전을 시키게 되면 B에서 이 평면 알파까지의 수직거리는 여기 길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돌아가면서 수직한 부분 이 부분이 될 건데요. 이 동그라미 친 길이랑 이렇게 표시한 여기 길이랑 비교해 보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이쪽이 그래서 여기 요거를 뭐라고 할까? BH 다시라고 했을 때 BH 길이가 좀 회전을 시켰을 때의 점 B에서 평면 알파까지의 거리인 BH 다시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라서. 그래서 이 직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 뒤쪽으로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면 오히려 이 길이가 더 짧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자, 이게 최대가 되려면 D알파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지금 이 그림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평면 ABC랑 알파가 수직인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 평면이 이제 그때의 평면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평면이 베타 평면이 되는 걸 확인을 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베타 평면이 ABC가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놓여 있어야 베타 평면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야지 되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옳은 걸 골라보면 됩니다. 기억, 평면 베타는 세 점 ABC를 지나는 평면과 수직입니다. 그죠? 방금 얘기해줬잖아. 요거 지금 이거 갖고서 왜 수직이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해줬죠. 수직이에요. 니은, 평면 베타는 선분 AC의 중점 또는 BC의 중점을 지나게 될 겁니다.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BC의 중점을 지나겠죠. 아까 여기 BC의 중점을 지난 상황에서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니까 어쨌든 BC의 중점 혹은 AC가 길이가 더 짧았다고 한다면 AC가 짧고 B가 멀리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중점이고 최대한 여기 베타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여기 거리가 같아지도록 할 때가 될 테니까 AC의 중점 또는 BC의 중점을 지난다는 말이 맞겠죠. 음, 음. 이게 근데 동시에 중점을 안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동시에 이 평면 베타가 AC랑 BC의 중점을 동시에 지나는 경우만 그려줬는데 동시에 안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떤 경우가 될 것 같냐면 예를 들면 AC가 이렇게 있는데 B가 한참 멀리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러면 음, 차라리 이 길이가 여기가 이게 수직일 때는 이 길이가 여기서 AB에 평행하게 그었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 길이보다 이 길이보다 이 길이보다 이 두 번 이렇게 그 선 그은 게 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요게 베타가 되겠네. 이런 상황일 때는. 그래서 이 베타 평면이 꼭 AC의 중점 지날 때 BC의 중점도 지나야 된다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는이 된 거예요. 또는이란 말이 그리고가 아니라. 어쨌든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만나야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디귿은 A, B, C 좌표가 주어졌네요. 자, 그럼 세 점 A, B, C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봅시다. 지워 일단.
자, 볼게요. 그럼 일단 삼각형이 ABC를 갖고 한번 ABC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볼게요. AB, BC, CA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루트 이렇게 빼면 2죠. 4 제곱하면 4. 3에서 1 빼면 2죠. 4 0 그러니까 루트 8. BC는 x끼리 빼면 2죠. 제곱하면 4. y끼리 빼도 2죠. 4. 그 다음 여긴 0 루트 8. 그 다음에 AC 길이는 x끼리 빼면 0이고 y끼리 빼면 4니까 16 더하기 0 그러니까 루트 16.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얘가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지금 각 B가 직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루트 8, 루트 8, 루트 16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베타 평면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자, 초록색으로 그려줄게요. AC의 중점과 BC의 중점을 동시에 지나버리면 그럼 여기 길이 같고 A에서 평면 베타까지의 거리가 같겠죠. 자, 그럼 그때 이제 D 베타 평면까지의 거리 중에서 이 세 점에서 그은 평면 베타까지 거리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이 값들이죠. 이 값들. 이 세 개 모두 똑같으니까. 그래서 점 B에서 평면 베타까지의 거리가 D 베타랑 같은 걸 알 수 있죠. 이게 모두 다 D 베타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문제 키포인트는 보시면 키포인트는 평면과 그 다음 세 점 ABC 사이의 거리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데 이제 공간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공간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평면 알파가 있는데 A랑 B는 평면 알파에 대해서 한 반대쪽에 있고 C는 반대쪽에 있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런 평면 자 뭐 만난 점이 어딘가 있다고 치고 이런 평면 알파 중에서 A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랑 C에서 평면까지의 거리 B에서 평면까지의 거리 이 세 개의 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게 D알파라고 하는 이 문제에 주어진 정의를 D알파의 정의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이 거리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뭐 이런 식으로 어디 뭐 AC나 BC의 중점을 지나면서 그때 ABC의 평행한 어떤 평행한 이거 그리기 어렵네. 이쪽으로 하려나? ABC의 평행한 아니 수직한 평면 위에 평면이 되었어야지만 베타가 된다고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공간도형 파악하는 문제. 공간도형 파악하는 문제. 그럼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세 점을 고정시켜 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평면을 다 그려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걸 그릴 때 뭐 여러 가지 평면을 이렇게 막 그려볼 건데 이걸 그릴 때 선생님처럼 옆에서 보세요. 옆에서 보라고. 옆에서 봐서 평면이 우리가 직선처럼 보이는 위치에서 관찰을 하시면 해석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안 그러면 너무 이렇게 이런 입체형으로 그리려고 하면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런 입체적인 그림은 이런 건 좀 상상을 좀 해야 돼요.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점 3개 공간 위에 점 3개가 있다고 하고 일단 평면은 종이장 같은 거거든. 주변에 종이 같은 거 하나 들고서는 그 종이를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봐. 움직여 보면서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세요.